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재시도합니다. 민주당은 처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폭력 사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의회 폭거에 맞설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 체제 보장이 중요하다며 육자회담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언론은 회담을 보도하며 한반도 평화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 좌우될 거라는 김 위원장의 말을 강조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이 당초 알려졌던 블라디보스토크 시찰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로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언론은 김 위원장의 환송 행사가 오늘 오후 2시 기차역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가 도입되고 아동학대 적발 시 자격 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합니다. 정부는 잠시 뒤 이 같은 내용의 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영장 심사를 앞둔 박 씨 측은 채모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과 관련해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수입 맥주에서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가 퍼져 식약처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모든 맥주에 대해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을 검사해 다음 주쯤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금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정부 지원 아이 돌봄이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 돌봄 서비스 전반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가 최소 1명 이상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이 양성 및 보수교육 체계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표준 교육 교재에 아동학대 예방 내용을 강화하고 사례 위주, 대상 아동별로 적합한 내용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양성교육에서 4시간, 보수교육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며 이 확대된 시간에는 실제 사례 논의가 더 효과적이라는 현장 의견에 따라 사례 논의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 방식 개편을 목표로 현장 실습 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많게는 100명 가까이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교육도 30명 안팎의 소규모 사례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외에도 집담회 형식의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아이돌봄이들이 아동학대 예방 및 활동과 관련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용자 참여 돌봄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먼저 아이돌봄이의 활동 이력, 자격 제재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아이돌봄이와 이용자가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돌봄이 통합관리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연계될 아이돌봄이의 활동 이력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이가 출퇴근 시간 및 주요 활동 내용 등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직접적인 피드백 강화를 위해서 이용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돌봄이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사전 신청한 가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불시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영상정보 처리 기기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이용 과정에서 설치할 때 아이돌봄이에게 사전 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채용 단계에서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영아 대상 돌봄 서비스의 경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봄이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에게는 아이돌봄이에게 사전에 설치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성, 설치 제한 범위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논란 발생 소지를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의 철저한 예방 및 근절입니다. 4월 8일부터 운영 중인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지속 운영하여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7월부터는 이를 불편사항 신고를 위한 상설 창구로 전환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 종사자 교육에 아동학대 대응 교육을 포함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치유 지원, 심리 상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예외 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격 정지와 취소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될 경우 즉시 시행하는 활동 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 정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돌보미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판정될 경우 자격 정지 처분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자격 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에도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정 내 1대1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공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관리체계 네, 여성가족부 현장 연결해서 차관의 발표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오늘도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한국당도 결사 저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도 대치는 이어지고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많습니다. 현장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이른 아침부터 의원총회를 열면서 국회는 말 그대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금 카메라 기자들이 현장으로 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이 국회 본청 7층입니다. 의안과가 있는 곳인데 어제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이곳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여기 경호과 직원들이 뒤엉켜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한국당 의원들 수십 명과 당직자들이 모여서 이 바닥에 앉아서 구호를 외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법안이 제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현장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건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까 이곳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도 결사 항쟁으로 막아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4층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 본청 4층에는 국회 정개특위가 열리는 행안위 사무실이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사무실이 있는데 이곳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미자 의원을 필두로 해서 이은재 의원, 이렇게 한국당 의원들이 사무실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의자로 이 회의장을 완전히 둘러싸서 정개특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다시 대책 논의를 위해서 초선 의원들을 소집한 상태고요. 추가 소식 현장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각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현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모든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이 단결해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정상적인 행위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굉장히 그것이 용기 있는 것처럼 자행하는 것을 보고서 네, 국회에서 쪽잠을 자면서 밤을 새운 한국당 역시 물러설 의사가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 독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면서 오늘도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온몸으로 저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패스트트랙 철회해 주십시오. 저희는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네,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본청 의안과는 또다시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올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몸싸움이 벌어졌던 국회에서 쇠 지렛대가 발견되면서 여야의 감정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장인상을 치르고 있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사장에나 있어야 할 망치 등을 들고 국회 문을 부수려는 민주당의 모습을 목도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 당직자나 관계자는 일절 관련이 없다며 한국당의 불법적인 회의 방해로 인해 경호권이 발동되면서 방호과 직원들이 가져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격한 내용을 겪은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뭉친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원외위원장 49명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의 조건 없는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극한으로 치닫게 된 그 시작점은 바로 패스트트랙에 있는데요. 이 절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여야 사당이 합의한 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의된 법안은 각 상임위로 넘겨지는데요. 선거제도 개혁안은 정개특위,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사개특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 새벽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사개특위를 민주당 단독으로 열긴 했습니다만 현재는 정회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특위 제적위원 과반이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요구하게 되면 위원장은 전체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이후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각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과수의 정밀검사에서 마약 양성 판정을 받은 가수 박유천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영장 실질심사 언제 시작이 되죠? 네, 오후 2시 반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박 씨는 올해 2, 3월쯤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와 필로폰을 구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박 씨는 황 씨의 마약 공범으로 지목된 직후 기자회견까지 열어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2주 만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을 의뢰한 박 씨의 채모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박 씨의 마약 구매가 의심되는 CCTV 영상 등 정황 증거들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잠시 뒤 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 박 씨가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버닝썬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죠. 가수 승리 씨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네, 이 성매매 알선 이른바 성접대 의혹에 대해 동업자와 성매매 여성들도 전부 시인했지만 승리만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정황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도 승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던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대표는 최근 혐의를 인정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유 전 대표에 대해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영 단톡방 구성원들의 집단 성폭행 의혹도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준영과 친구들이 몰카만 올린 게 아니라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입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2차례 집단 성폭행을 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속된 정준영 씨 외 최종우 씨를 출국 금지 조처한 경찰은 다음 주부터 이들을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로 구속된 이문호 클럽 버닝썬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아침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마약을 10차례 이상 투약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전 영업사원 중국인 여성 애나 사건도 검찰로 넘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있기 하루 전, 지난 24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중 일부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 찾아가서 유튜브 방송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지검장 집 주변을 방송에 공개를 하고
욕설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자,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나기 하루 전입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한 명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일단 당시 방송 잠깐 보시죠.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혀버리죠 뭐.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걸 보여줘야죠. 네, 이 사람은 당시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허가를 압박하기 위해 윤석열 지검장의 집 앞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차량 번호를 알고 있으니 출근길 차량을 보면 달걀을 던지겠다며 실제 날달걀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실제 위협이라기보단 인터넷 방송에서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 결정을 앞둔 아주 예민한 시기에 벌어졌던 방송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지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어제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 등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현행법상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 관청,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기관과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예. 결국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 등을 용납할 수 없다는 박 장관의 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겁니다. 사실 검사 개인을 압박하겠다며 벌이는 과격한 행동은 과거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예전 박 전 대통령 수사 때도 한 지지자가 박영수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결국에 이번 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달걀 투척 등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시간 50분 분량의 영상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인물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누군가 윤 지검장 자택 문 앞까지 침입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돼 주변 CCTV 등을 분석하고 수상한 인물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의는 육자 회담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선 러시아와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에는 유사한 입장이고 핵 비확산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육자 회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Глубоко убежден, что если мы дойдем до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нужно будет вырабатывать какие-то гарантии одной из сторон,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то без международных гарантий здесь. 또 육자 회담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Этого будет недостаточно. Мне думается,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так и будет. Если вообще мы дойдем до этого, чего бы очень хотелось, то такой формат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он, конечно, будет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 для того, чтобы... 이와 함께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러를 잇는 가스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에 이번 회담의 결과를 알리겠다고 말해 육자 회담 재개를 언급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현재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육자 회담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푸틴 대통령이 2008년 이후 중단된 육자 회담을 새삼 거론하고 나서면서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날 거라고 타스 통신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에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에서 공식 환송 행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첫 만남을 가진 푸틴 대통령이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역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 지금은 베이징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푸틴 대통령은 어젯밤에 이곳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1대1로 정상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이 한국 시각으로 낮 12시 조금 넘어서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오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당국은 아직 중러 정상회담의 정확한 시간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대1로를 계기로 한 중러 양국 간의 경제협력과 친선 증진도 중요한 의제입니다. 하지만 어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한반도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눈 만큼 중러 간에도 긴밀한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7년 한반도 문제에 대해 쌍중단과 쌍궤 병행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평화적 그리고 단계적 해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쌍궤 병행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비핵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제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북미 간의 직접 협상을 지지하지만 육자회담 같은 다자간 논의 틀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양국이 의견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이 강력한 대북 압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서 제재 해제를 정면으로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북중러 3자가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과시함으로써 북미 간 대화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여지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곧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 연설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매우 중요한 회담을 위해 하루 뒤 미국을 방문하며 중국에서는 곧 시 주석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과의 추가 무역 협상을 위해 오는 30일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의 막바지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늦서리가 내리고 얼음도 온다고 하는데요. 역주행하는 계절, 그 원인과 전망 알아봅니다. 기상팀 김진두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찬바람이 불면서 갑자기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기온부터 뚝 떨어지고 또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영상 13도, 평년보다 6도 정도나 낮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대관령은 영하권, 영하 1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춘천 4도, 서울 7도, 대구 역시 7도로 한 자릿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기 동부, 경북 내륙에는 늦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4월 막바지인데 이렇게 갑자기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는 건 이례적인 현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드물게 4월 상순까지 찬 공기가 밀려오고 또 늦은 눈이 내리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5월을 앞둔 4월 하순까지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지는 현상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여기에 남쪽으로도 발달한 저기압이 자주 통과하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여름 같은 호우가 쏟아지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 기압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북쪽으로는 찬 공기가 또 남쪽으로는 뜨거운 공기가 자주 통과하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요일에도 전국에 또 비가 오고 다음 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등 봄 같지 않은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5월 상순을 지나면 날씨가 제자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 다리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여전히 나는 마약을 안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몸에 마약이 들어갔는지 살펴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릴 영장 심사에서 이를 두고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해온 박진실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사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연결돼 있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의뢰인이 하지 않았다,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몸에서 마약이 검출됐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박유천 씨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이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변호사로서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약 사건에서는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게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네. 이런 상황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경험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 국가수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의뢰인, 그러니까 박 씨도 모르지 않을 텐데요. 분명히 알고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검사가 잘못했다는 의미입니까? 검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렇게 주장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필로폰이 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본인이 마약인 것을 알고 투약하거나 흡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가 없었다. 그렇죠. 혹시, 마약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 이 자체는 국가수의 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모르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가 형을 내릴 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범죄라는 것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필로폰이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내가 필로폰인 것을 인식하고 했다는 것은 당연히 범죄가 되지만 필로폰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어서 그것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군요. 바로 이 부분이 법적인 다툼을 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검출된 게 필로폰입니다. 네. 필로폰의 경우는 일반 상식으로 알기로는 이걸 정제된 것을 이제 녹여서 주사로 투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모르고 투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볼 때 필로폰은 당연히 주사로만 투약을 한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을 투약함에 있어서는 주사기로 정맥 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흡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불에 태워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커피나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유천 씨가 지금 주장하는 본인이 어떻게 체내에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음료수에 타서 줬다거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모르고 했다 혹은 강제로 투약을 받았다. 이걸 지금 주장하려는 의도가 지금 읽히는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궁금한 부분은요.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했는데 그 필로폰이 지금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 5회 정도를 지금 박 씨가 황하나 씨와 투약을 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요. 네. 이때 지금 들어가는 그 양이 0.5g. 이걸 합치면 0.5가 나오고요. 1.5g을 지금 가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g이 지금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 만약에 주사기를 통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타서 먹었다면 이 0.05g 이게 너무 적은 양이나 이렇게 보이시지 않는지요? 실제로 지금 마약 사건에서요. 구입한 양과 투약한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5번을 투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나머지 1g이 어디에 사용됐을까, 나머지 공범이 있는 것인지 또는 자신들이 흡연을 할 때는 이게 만약에 흡연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더 많은 횟수로 투약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증거를 또 이렇게 남기지 않으려고 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5번만 투약을 했다라고 지금 횟수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늘리는 건 원치 않을 것이니까 횟수를 맞추려고 지금 그러면서 나머지 양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또 그만큼의 양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공범이 있었고 그 공범에게 1g이 발견이 된다. 그 사람의 진술에 따라서 결정적인 그 결정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같이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황하나 씨 주장에 좀 더 힘이 보태지는 것이겠죠. 박유천 씨는 지금 본인은 자발적으로 했다거나 인식하고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 좀 더 박유천 씨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 예. 지금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황하나 씨는 마약을 투약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 것이 박유천 씨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네. 대지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지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양측 변호사가 서로 강제로 투약을 받았다 혹은 네. 모르고 이 약을 투약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이 되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 분명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네. 경우는 법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서로 지금 마약 사건에서는 서로 자신이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일이 많은데 네. 중요한 것은 이런 주장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상식적이고 납득할 만한 내용이 분명히 누군가는 있겠죠. 거짓말을 하면 그 내용이 다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을 때도 있고요. 결국은 판사님께서 보시고 어떤 사람의 진술이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마약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진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황하나 씨께서 먼저 이제 검거가 돼서 본인이 이제 마약을 하게 된 것이 물론 자신의 죄책을 좀 낮추려고 박유천 씨한테 미룰 수도 있지만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인정을 하고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단약 의지의 차원에서 주변의 공범을 진술한 것이면 예. 그 부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제 2시 반 정도로 지금 저희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눌 때 추정이 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박유천 씨에 대해서 열리게 됐는데 네. 지금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 과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박유천 씨께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본인은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결국은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재반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황하나 씨 진술이나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던지기 수법으로 본인이 ATM기 앞에 가서 돈을 입금하는 것 그리고 물건을 찾아오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모르고 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납득할 만한 반박 내용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의심스러워서 재판부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과거 이 마약 반응의 양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CCTV에 대해서도 반박이 있었고요. 자신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그 외에 손등에 난 상처도 전혀 아니다. 다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반박해왔기 때문에 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적 증거가 지금 양성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황 증거까지도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사님도 이 양성에 대한 설명을 오늘 박유천 씨와 그 변호인께서 어떻게 설명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은 그럼 왜 기자회견을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기자회견을 함으로 인해서 경찰이 원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다 예상을 하고 시간 끌기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도 있던데요.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한 사람으로서도 조금 의문스러운데 진짜로 그 기자회견을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통상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양성이 나오고 일련의 보여지는 증거들이 그 기자회견과 좀 모순되는 면이 더 많아서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시간 끌기였다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은 집행을 하려고 했다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오늘 영장 실질에서 어떤 정확한 내용들이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예. 구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지금 증거인멸로도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모에 대한 부분, 네. 염색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재판 과정이라든지 영장 실질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다소는 영장 실질이나 수사 과정 또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제모를 주변에서도 요즘 많이 하고 다만 이제 수사를 받음에 있어서 임박해서 했는지
또는 그전부터 일상적으로 했는지가 좀 문제인데 최근에 많은 마약 사범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좀 더 많은 제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더 의구심을 자아낼 것이고 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증거인멸을 실제로 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무죄 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을 사실이라고 보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은 그 제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증거인멸죄에 대한 부분이 본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죠. 증거를 갖추는 따로 것은 적용이 되지는 않죠.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게 이해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자신이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기대 가능성이 떨어져서 죄책을 묻지 않습니다. 타인의 증거에 대해서 증거 인멸한 것은 당연히 죄책을 물어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유죄 따로 기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따로 기소 사유가 되지는 않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정상관계에 참작을 하겠죠. 자 이제 만약에 이 투약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이라는 부분입니다. 처벌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법정형은 마약류 관련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매수를 하고 투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초범인지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단약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여러 가지 정상들이 고려돼서 충분히 반성을 하고 단약 의지가 있고 이런 정상관계가 보여진다면 실제로 내려지는 선고형은 1년에서 2년 사이에 집행유예를 부과하고 실형 10개월에서 1년 정도 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군요. 이제 반성을 하고 단약 의지를 보이고 충분히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면요. 예,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황하나 씨 주장에 따르면 강제 투약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더 추가가 됩니까? 당연히 그것은 추가가 되는 별건의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강제 투약을 당했다는 것은 일단은 같이 투약을 하는 거랑 달리 다른 사람의 몸에 좀 더 위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약 범죄 전문 다뤄오셨던 박진실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사건 어떤 그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예상까지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묻지마 폭행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 추방이 결정되면서 처벌도 없이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 뒷좌석에 탄 승객이 난데없이 기사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타시자마자 뒷덜미를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래갖고 술 취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택시기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앞쪽을 주시하며 운전대를 놓지 않습니다. 이곳이 사고가 일어난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새벽 시간 차들이 시속 80km를 넘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상황에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한 장본인은 몽골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28살 S씨. 술김에 이유도 없이 때린 건데 파출소에서도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말로는 운전기사를 폭행하려고 했다고 제지를 했다고.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씨는 재판도 받기 전에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제 출국 조처된 겁니다. 신병을 인계받는 입장에서는 일단 불구속 결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그 재판을 이유로 이제 저희가 보호를 하진 않거든요. 불구속 사건이 3, 4개월, 5개월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시 풀어줘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사법당국은 사안이 그리 무겁지 않아 출국 금지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정한 그 법 절차를 밟고 나서
그 다음에 강제 출국시켜도 되는 거죠. 피해자가 뭔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 처벌 없이 그 출국을 하게 되면 정의관념에 분명히 반하는 면도 있을 테고. 택시기사 이 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비나 보상은커녕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칠곡군 외관읍의 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6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어젯밤 10시쯤 병원 옥상에서 50살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잔소리를 해서 폭행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수입 맥주에서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가 떠돌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맥주를 중심으로 국내에 유통 중인 모든 맥주에 대해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소비자 단체는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팔리는 맥주 14종과 와인 5종에서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소비자 심리는 5개월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6으로 지난달보다 1.8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와 경제 성장률과는 방향이 엇갈릴 수 있다며 소비자 심리지수는 추경에 대한 기대, 물가와 주택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볼 필요가 있고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마이너스 성장의 주된 요인이 기업 투자 부진이었던 만큼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야만 성장 흐름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치고 넘어지고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국회, 이른바 동물국회가 반복됐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막겠다며 국회 회의장을 막아선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이 합의된 안을 패스트트랙 열차에 태우기 위해서 결전에 나선 나머지 여야 의원들. 오늘도 이 동물국회, 동물대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들과 반복된 동물국회의 원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